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지로 일본의 역사가 급격히 뒤바뀐 시절 그릇된 신념으로 멸종될 뻔한 나라공원 사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라 지역 일본인들은 천년 넘게 사슴을 거의 신과 동급으로 여기며 신성시하였었는데 메이지로 시대가 바뀌면서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조상 대대로 존중해왔던 전통을 한순간에 깨부수는데 그 모습이 참 극단적이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될 극단으로 치닫는 일본 역사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나라공원의 사슴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공원 사슴의 역사는 일본이 수도를 나라 지역으로 정하고 710년 그곳에 평성궁을 건립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일본은 외라는 경멸적인 국호에서 탈피하여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 수도 역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웅장한 규모로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 신수도를 보호해줄 수호신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 방방곡곡 적합한 신을 찾아다닙니다. 결국엔 현 도쿄에서 동쪽 끝지역에 있는 타케미 카즈치 미코토라는 신을 찾아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신이 나라 지역까지 올 때 하얀 사슴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라 공원에 있는 사슴들이 모두 이때 신이 타고 온 백록의 후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 이야기는 옛사람들 특유의 비유적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사슴은 10중 8구 이 나라 지역 고유의 사슴 토테미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신이 온 것은 나라 지역에 정착한 외부 세력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시대부터 나라 인근의 수호신 타케미 카즈치 미코토를 모시는 춘일 대사가 건립되고 나라 지역 사슴들은 신록이라 하여 영물로 취급받으며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당시 사슴을 대하는 인식 수준은 중욱이라고 해이한 시대 어느 귀족이 쓴 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갔었는데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 앞길을 막아버리자 이때 가마에 타고 있던 귀족이 내려 그 사슴한테 절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사슴에 대한 존대는 일반 서민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슴을 해칠 시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엄청나 제도적으로도 서민들은 애초에 사슴을 괴롭힐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사슴에 대한 범죄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흥복사라는 절이 사법기관 역할을 합니다. 아마 사슴이 갖는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사찰이 이 분야만큼은 사법 기능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처벌 수위를 보면 사슴을 죽이는 자는 우선 말에 묶어 흥복사 담장을 한 바퀴 돌리고 그 후에 바로 참수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1551년 10살의 여자아이가 장난이 지나쳤는지 돌팔매질로 사슴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처벌되었습니다. 에도시대 때에도 이런 사슴에 대한 보호 문화는 지속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사슴에 대한 범죄 행위 처벌을 흥복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맡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슴을 괴롭히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란 내용의 법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에도시기 사슴들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기였던 에도시기였지만 오히려 이 평화가 나라들의 사슴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슴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농작물을 먹어대거나 심지어 수컷의 뿔에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시 나라 지역을 관할하던 정부 관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서민들을 생각한답시고 사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도리어 사슴 괴롭힘 방지 법령에 의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관리와 시민들은 사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시카카키라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울타리를 높게 쌓아 사슴들과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어느 정도 서로 영역이 구분되게끔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면 무덤 주변에 현무암으로 담장을 두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 말들이 침범하여 봉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처럼 나라 시민들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사슴들과의 공존과 조화가 가능하도록 슬기롭게 해결해 갑니다. 현재 나라 지역에 사슴 뿔 자르는 카쿠킬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사슴뿔을 잘라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라 사람들이 놀이 문화로 승화시켜 만든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존과 공생의 관계는 메이지 신정부의 수립 이후 파괴되고 맙니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부르짖으며 기존 사회 질서를 전부 엎어버립니다. 특히 에도막부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회 체제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사회 제도와 체제에서 형성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풍습들도 신정부 관점에서 뭔가 맘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 철폐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교였습니다. 에도막부 시절 전국의 사찰들은 막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였는데 사찰이 일본의 호적 인구에 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도막부 타도를 외치는 신정부 입장에서는 불교 역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17세기부터 불교는 일본 고유의 정신을 해친다는 비판적 사고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불 회석이라 불리는 불교 및 그와 관련된 문화재들의 테러 행위가 1869년을 시작으로 8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 나라의 사슴들도 테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나라의 사슴들은 불교 요소보다는 일본 고유의 토착신앙과의 연결성이 강합니다. 사슴들은 불교에는 나오지도 않는 타케미 카드치 미코토라는 일본 토착신의 사자이자 분신으로 오히려 일본 내 사슴 토테미즘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불교 문화가 있던 국가에서도 나라 공원처럼 사슴들이 떼거지로 사는 사찰은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본의 신불 스팝이라는 특이한 종교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본은 불교의 전래 이후로 기존의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합되며 발전해 왔습니다. 불교와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합니다. 그래서 종교관 역시 부처와 일본 고유의 신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사상이 탄생합니다. 이런 종교 세계 속에서 나라의 사슴들도 본래는 타케미 카즈치 미코토와 같이 표현되었던 것이 어느새 부처랑 같이 그려지는 등 불교색이 들어갑니다. 이 사슴 만다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이 불교색이 꼬투리가 잡혀 메이지 시기 대대적인 사슴 테러가 시작됩니다. 특히 패번 치연에 의해 나라에 현이 설치되고 부임한 신조 타카토시라는 정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사슴 학살을 주도합니다. 이런 문화적 테러의 이면에는 천년 넘게 이어져 온 나라 지역의 관습, 전통문화, 정체성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게끔 백도화지 상태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슴으로 대표되는 나라 지역 구질서의 핵심을 도려내 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무서움도 느끼게 해줍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나라 지역 사슴은 불교색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본 신도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질 부분들이 많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본인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신념에 부합되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집단적으로 반장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당시 사슴들의 자행되었던 행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고기 파티였습니다. 신성한 영물이 한순간에 길바닥에 널린 고기 덩어리로 변한 것입니다. 사슴을 잡아다 고기는 먹어버리고 녹용과 사슴피는 약재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조 타카토시는 한술 더 떠 사슴을 잡아다가 본인 마차를 끌게 했답니다. 이런 악질적인 행위의 이면에는 구질서가 타파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내보이려는 프로파간다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1300마리쯤 달했던 사슴들이 38마리로 줄어듭니다. 보통 한 종의 생물이 멸종이 되지 않고 생존 가능한 최소의 개체수가 50마리라고 하는데 나라 사슴은 거의 멸종 직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어딘가 살아있던 일본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루오 만지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000년 넘게 공존해온 나라 사슴의 보호를 위한 그의 호소는 결국 맹인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의 눈을 다시 깨워주고 결국 3000명의 사람들이 보호운동에 동참합니다. 1891년에는 춘일실록 보호회를 결성하는데 이 보호단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공원에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전병을 많이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과거 38마리의 사슴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수익사업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그 수익금은 사슴의 보호활동으로 쓰이니 선순환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사슴 뿔자르기 축제를 얘기했었는데 이 축제도 원래는 메이지 정부가 폐지했었습니다. 사슴이 사라지니 그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했던 무형 유산 역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호단체 결성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 지역의 문화이자 정체성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 오래된 지역 축제도 그때 다시 부활됩니다. 이 축제는 오늘날에도 주요 볼거리로서 매년 가을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집단적으로 맹인이 돼버린 시절 애꿎게 희생양이 되었으나 소수의 살아있는 양심에 의해 다시 부활한 나라 공원 사슴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